구독자 여러분, 소람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플래너를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이번 플래너는 표지를 포함해서 총 8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지 1장, 캘린더 보드 프로젝트 페이지가 각 1장, 먼슬리 12장, 위클리 시은 3장, 아카이브와 노트 11장, 2024년 페이지 1장, 뒷표지 1장입니다. 각각의 페이지들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표지는 제가 찍은 저희 집 이불 사진으로 만들었고요. 표지 페이지는 메뉴를 누르고 선택, 표지를 선택한 다음 휴지통을 눌러서 삭제할 수 있고요. 스플릿 뷰로 사진첩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드래그로 가져와서 넣으면 표지 사진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장은 캘린더입니다. 간단히 일정을 표시하셔도 되고요. 이 페이지의 가장 큰 기능은 먼슬리, 위클리로 이어지는 하이퍼링크예요. 그런데 하이퍼링크에 관해서는 속지 설명이 끝난 다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보드 페이지입니다. 사실 저는 캘린더보다는 이 시트를 2023년의 메인 페이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엔 어떤 항목들을 적냐면 우선 첫 번째, 이얼리 루틴입니다. 예를 들면 1월에는 연말정산을 하고 2월에는 치과 정기검진을 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엔 연말마다 플래너를 만드는 계획 같은 것들도 있어요.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살아야겠다 싶은 것들을 연간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루틴만 적어두기엔 칸이 너무 넓죠? 평상시에 계획을 세울 때 나는 9월 23일에 단풍놀이를 가야겠어, 이렇게 계획하지 않잖아요. 올 가을에 단풍놀이 한번 가야겠다 라고 계획을 하죠. 그러면 여기 9월 칸에다가 단풍놀이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올 여름에 운전면허를 따야지 라든가 봄에 가족여행을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으면 여기 보드 페이지에 적고 잊고 있다가 먼슬리 계획을 세울 때 이 보드를 보는 거죠. 실제로 그 계획들을 실행할 건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진 않을 건데 하긴 해야 돼. 아니면 꼭 하고 싶어. 그런데 언제 할지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어 에 해당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목표를 간단히 적을 수 있는 칸과 버짓 칸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저의 고정 지출을 적어 놓을 거예요. 달달이 내는 갯돈이나 정기구독,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두는 거죠. 버짓 아래에는 아카이브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작은 사각형이 9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플래너 뒤쪽에 아카이브라는 페이지와 연결되는 곳인데, 이따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뒤로 한 장 넘기면 프로젝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든 페이지예요. 저는 계획을 세울 때 할 일들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요. 먼저 한 번 하면 끝나는 일회성 할 일들, 어떤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한 번 하면 끝나는 일들은 여기 맨 윗칸에 적으면 됩니다. 칸이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는 1월부터 3월까지 할 일은 여기에,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할 일은 여기에, 7, 8, 9월, 10, 11, 12월 이런 식으로 날짜를 대략 나눠서 적으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영어 점수를 얻는다든지, 새해 플래너를 만든다든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여기에 적을 거예요. 프로젝트 타이틀 자리에 어떤 할 일인지 적고, 오른쪽에는 기간을 표시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한 칸이 바로 일주일입니다. 54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1년을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대략적인 날짜를 가늠하기 위해서 각 월에 1일이 해당하는 주 위에다가 달 이름을 써두었어요. 형광펜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기간만 표시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세부적으로 일정을 표시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써주어도 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매일 또는 매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입니다. 새해 목표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매일 30분씩 운동하기, 아침마다 영어 라디오 듣기,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처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목표들은 여기 이 헤빗박스에 적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12개의 칸은 먼슬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1년을 한눈에 기록하는 용도의 칸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칸의 배치는 시간 순서에 따라 오른쪽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1월, 2월, 3월, 4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이퍼링크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지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작성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일정이 구체화되면 앞장에 보드에 적어주면 새해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먼슬리가 나옵니다. 먼슬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이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 먼슬리 포커스 칸이 있는데 먼슬리 플랜을 시작할 때 2023 보드 페이지에서 작성한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 먼슬리 포커스 칸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이 아래에 이어서 계획을 쭉 세워주는 것이죠. 아래쪽에는 헤빗 레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앞장에서 보셨던 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건 날마다 체크하는 헤빗 트래커는 아닙니다. 헤빗 트래커는 제가 매일 펼쳐보는 위클리 페이지에 넣어놨고요. 1, 2, 3, 4, 5 주차별로 내가 어떤 습관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써주는 칸이에요. 맨 앞줄에는 헤빗 아이콘을 하나 정해서 넣어주고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 키보드에서 나오는 이모티콘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래픽에 추가를 눌러서 이 그래픽 메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어떤 헤빗인지 써주는 거예요. 이 습관을 꼭 한 달 내내 할 필요는 없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정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기간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여기 끝에 있는 R은 리절트 칸이에요. 내가 이것들을 잘 지켰다, 아니다 정도로만 표시를 해주어도 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서 21일 중에 12번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한 달이 끝나고 이렇게 채워진 헤빗 레코드 칸을 복사해서 프로젝트 페이지 칸에 가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면 1년 동안 내가 어떤 습관들을 지켜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다음은 위클리입니다. 위클리는 이번에 제가 2가지 버전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타임테이블이 있는 클래식 버전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든 뉴 버전이 있습니다. 타임테이블 플래너는 위쪽에는 할 일을 적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시간대별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이 타임테이블 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위클리 플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예전과 달라진 점 한 가지는 맨 위쪽에는 체크박스를 없애서 이날의 주요한 일정을 적는 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뉴 위클리는 시간대별 계획 부분을 없애고 할 일 위주의 계획표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 공간은 이렇게 눈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선을 그어서 이렇게 생활계획표의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펜 두께를 0.1mm로 해서 직선을 긋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질감 없는 두께로 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활계획표를 매일 쓰려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사진을 잘라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칸을 편하게 이렇게 4등분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 주제들을 기록해준다든지 그날그날 쓰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은 주로 일기 공간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간단한 메모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넣고 그날 감정이나 생각들을 정리해서 적어줄 거고요. 때로는 기존의 타임테이블 양식이 쓰고 싶어지면 숫자를 직접 써서 이렇게 타임테이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위아래로 틈이 살짝 남는 4.3mm 두께의 하이라이터를 주로 사용해요. 위클리 페이지의 왼쪽 위에는 공통적으로 달력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위클리 투두를 포함해서 이번 주에 어떤 것들에 집중할 것인지 써주는 포커스 온 칸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헤빗 트래커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넣고 이름을 써주고 아이콘으로 내가 한 날을 체크하는 형태로 이렇게 써줄 계획입니다. 위클리가 모두 끝나면 아카이브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는 독서 감상이나 영화 리뷰 같은 것들을 적을 건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9개의 상자가 있어요. 9가지 주제로 쓸 수 있는 작은 노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드 페이지에서 아카이브 칸에 똑같이 9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줄 각각의 아이콘과 제목을 적어주고요. 처음부터 이 칸을 모두 꽉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돼요. 이 제목들을 복사해서 각 페이지의 제목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여기 이 아이콘들을 복사해서 이 위쪽에 인덱스도 채워주시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채워준 다음 페이지마다 이렇게 잘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이 노트끼리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할 때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카이브 노트는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추가 속지가 필요하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현재 템플릿을 눌러서 원하는 개수만큼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9번째 아카이브 노트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위클리 플래너에 있었던 헤비 트래커 칸과 동일한 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클리에 썼었던 이 헤비 트래커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헤빗을 다 옮겨 적으려고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 하나 정도는 이렇게 1년치를 모아서 한번 봐보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페이지예요. 물론 이것도 페이지를 여러 개로 복사해서 여러 습관들을 기록하는데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카이브 페이지가 끝난 뒤에는 노트 페이지가 이어지는데요. 노트는 말 그대로 정말 낙서나 그냥 빈 종이에 아이디어를 전개해서 써보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쓰는 페이지이고요. 모눈 1장, 백지 1장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2024년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사실 연초에는 딱히 쓸 게 없고요. 하반기쯤 넘어가면 올해 못하게 된 할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일이 생각나면 적어두려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써둔 것을 2024년이 되면 내년의 보드 페이지로 가져가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뒷표지가 한 장 있고 그러면 지금 이 플래너의 모든 속지들의 구성을 다 보신 겁니다. 이제 하이퍼링크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하이퍼링크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읽기 모드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하이퍼링크가 있는 자리를 톡 눌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읽기 모드가 아닌 상태일 때 올가미 도구를 선택하고 하이퍼링크가 있는 자리를 꾹 눌러서 링크 열기를 눌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도구가 어떤 것으로 선택되어 있든지 간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이퍼링크가 있는 자리를 꾹 누르고 링크 열기를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하이퍼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페이지의 오른쪽에 공통 인덱스가 들어있습니다. 순서대로 캘린더, 그리고 2023 보드, 프로젝트, 1월부터 12월까지 먼슬리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아카이브, 노트, 그리고 2024년 페이지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인덱스를 눌러서 어디에서나 이 페이지들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요. 캘린더 페이지에는 두 가지 하이퍼링크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월 이름 부분을 누르면 먼슬리로 이동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그 해당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먼슬리는 일요일로 시작하는데 위클리는 월요일로 시작하는 서식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하이퍼링크가 이런 식으로 위클리 묶음에 따라서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날짜를 눌러주시면 해당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날의 위클리 플래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드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도 각 월 이름 부분을 눌러주시면 각 달의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카이브 칸에서도 이 작은 사각형 부분을 눌러주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노트마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이퍼링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보드 페이지에서는 먼슬리 링크, 아카이브로 이동하는 링크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페이지에서는 여기 헤빗 레코드 상자 각각에서 리절트 부분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달의 먼슬리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2월, 3월, 4월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먼슬리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는 이 헤빗 레코드 부분을 눌러서 프로젝트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인덱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내가 요거를 작성한 다음에 바로 이 제목을 눌러서 연결되는 페이지로 쉽게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슬리 페이지에서는 먼슬리 포커스 부분을 눌러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작업이 있는 보드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먼슬리 포커스를 누르면 보드 페이지로, 그리고 헤빗 레코드를 누르면 프로젝트 페이지로 연결되게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또 먼슬리 페이지에서는 달력에서 날짜 부분을 누르면 역시나 해당하는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도 있으니까 조금 더 먼슬리와 위클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함이 있을 것 같아요. 위클리에서는 먼슬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인덱스 부분을 눌러주어도 되지만 미니 달력에 있는 월 이름을 눌러줘도 먼슬리 페이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 안에서도 날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클리끼리 서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위클리의 포커스온은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없지만 이 헤빗 트래커 부분을 눌러주면 아까 보셨던 헤빗 아카이브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헤빗 아카이브에서도 여기 날짜가 써있는 부분을 눌러주면 위클리로 쉽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작성하는 두 페이지를 쉽게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클리 페이지에는 먼슬리, 위클리, 헤빗 이렇게 3개의 링크가 들어있습니다. 아카이브에서는 위쪽에 노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노트들끼리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노트에는 특별히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페이지에서는 여기 이 웰컴 2024 제목 부분을 눌러주시면 외부 링크로 이동해서 제 유튜브 채널로 오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또 새해 플래너가 나왔는지 궁금하시면 여기를 눌러서 제 채널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래너 소개가 정말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플래너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에서 제목 부분에 더보기를 눌러서 영상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을 거예요. 링크를 누르시고 반드시 사파리로 열기를 해줍니다. 저는 구글 드라이브 앱이 있어서 드라이브로 연결이 됐는데 없으시다면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되고요. 파일은 총 6개가 있을 겁니다. 이 제목 부분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위클리 형태에 따라서 클래식 버전 또는 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 요일에 따라서 월요일 시작 버전, 일요일 시작 버전이 있고 먼슬리는 일요일로 시작하고 위클리만 월요일로 시작하는 서식도 있기 때문에 시작 요일에 따른 파일도 잘 선택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파일이 열리게 되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굿노트에서 열기, 만약 굿노트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보기를 눌러서 굿노트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이 열리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오늘 길었던 플래너 소개를 마치고 다음 달에는 이 플래너를 이용해서 새해 계획을 함께 세우는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